안녕하세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2차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단순히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사항이니까 1차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2차는 이제 거의 암기사항입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한 달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강의 빠지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조금만 복습을 하든 예습을 하든 조금만 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4회 동형 모의고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사무소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본 거 그대로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오죠. 실제 시험에서 이걸 풀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소위 특수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습니다. 소위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자격증 없어도 되니까 책임자 필요 없죠. 암기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이 바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 안 받으니까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은. 자,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2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죠. 3번에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둘 수 있는데 다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니까 같은 시군구에 본사와 분사무소가 같이 둘 수는 없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점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업무정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암기 프린터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주택인 경우. 그리고 암기 프린터 4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의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다 맞습니다. 5번은 보면 5번 공동사무소 가능한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기출문제라고 했습니다. 1번이. 근데 5번도 어떤 분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X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극단적인 예외를 묻는 건지 원칙을 묻는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을 답해야 됩니다. 원칙, 예외를 답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어떠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공동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건 X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원칙을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5번.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법정서식 없고, 그럼 공동사무소 어떻게 설치하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사무소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낸 다른 출판사에서 낸 문제 보니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X. 설치 신고서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X라고요. 그럼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1번이고요. 2번도 기출문제입니다. 1번하고 3번 반대로 해놨죠. 고용신고는 업무지 개시 전에, 3번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기출문제고요. 그래서 1번 3번 틀렸고요. 2번이 맞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지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감도장을 등록해도 상관은 없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인장은 크기 제한이 없겠죠. 자, 이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제가 편의상 1년에 1,000만 원인데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또는이고요. 이하입니다. 이상 아니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터 43번에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명시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X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건축물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거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것, 즉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광고라는 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벌칙,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요. 2번이 X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하면,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쓸 수 없죠.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근데 5번은 보면 자격증을 땄으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안 했어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명함 새겨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받으니까 사람들이 재수없다 이래서 요즘은 빼기는 했습니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자격증 있다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만 적으면 되고 5개 광고물에 연락처 적어야 될 의무 없죠.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 표기하지 않아서 1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X죠.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되고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3번까지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은 개정된 문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개정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1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 있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봐야 되니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다가구는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19명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선수인 세입자 몇 명인지, 보증금을 얼마인지, 확정일자 받은 날짜 언제인지 이런 걸 동사무소에서 열람해서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인데요. 우리 요약집은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154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에는 재산세는 모든 서식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의 서식하고 2의 서식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의 서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 상태를 기재하는 란은 있는데 도배 상태 기재하는 란은 없죠. 2의 서식에 도배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요약집 154페이지 표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영덕 대게를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영덕 대게 없어가지고 임시로 표준 대게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원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이것도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번이 지금 여기 마지막 해지할 수 있는 거 2번이 적용되고요. 1번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3번 5%밖에 못 올린다,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5번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건 적용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도 적용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되고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처음에 법을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을 때는 아예 그 당시는 3억이었습니다. 지금 9억인데요. 9억 초과하면 아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칙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이다. 5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직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과태료 시도지사,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위반 행위를 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은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거짓 신고하면 100분 5% 이하 과태료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외국인도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거나 계속 부유 신고를 6월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짓 신고 요구하거나 조장하는 것 방조하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출문제가 이런 박스형 문제가 기출문제에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 그 7번과 같은 거, 9번과 같은 거 이런 게 기출문제 패턴이라고요. 자, 기억. 틀린 것인데 권리관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고 쌍방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디귿 또는 X. 리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유치권 이런 것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설명해야 되죠.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설명 대상 아니다 해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왜? 지형도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55페이지 요약집 1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는데 지형도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습니다. 서식에 보면 지적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여기 조금씩 다르죠.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천원, 차장, 천원, 차장 이렇게 지목, 지번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입니다.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 고시해야 도시계획 효력이 생기죠. 도시계획 위반 결정 효력이 생기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는데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내용을 자세히 적은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형도면이나 지형도는 없고 지적도 임야도만 명시해야 되는 서면으로 있다고요. 요약집 15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155페이지 맨 위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155페이지 156페이지 맨 위에 있네. 156페이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제가 책을 안 보고 저도 말로만 하다 보니까 156페이지 맨 위에 거기 찾았어요. 근거자료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는 있는데 지형도면은 없잖아요. 156페이지네요. 6페이지. 말하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없다고 제가 말하는 페이지가 저도 안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다 보니까 약간 페이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7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8번입니다. 금지행위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는 건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이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면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중개를 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적법행위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근데 분양권 물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걸 하면 안 되겠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하면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이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요. 분양권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자, 2번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쌍방대리가 금쟁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4번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 X,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판례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금쟁이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금지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그냥 징역형 받았다는 말 없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9번도 기출문제인데 제가 몇 개인가로 바꿨고요. 실제 기출문제는 기억, 니은 이렇게 보기로 나왔습니다. 9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억,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니은, 성명은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리얼 미음은 맞습니다. 리얼 미음은 뭐냐면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똑같은 말이죠. 를 작성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또는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죠.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미음은 맞습니다. 비읍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X. 2차 과목은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관청 이름이 시험에 나오죠. 공법도 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예를 들면 등기법에서도 뭐 소관청인지 뭐 국토부 장관인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행정관청 이름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 기역, 니은, 디귿, 비역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그 등록 후 이 말 빠졌다고 또 X하면 안 되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 못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고요. 3번 손해배상은 3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한 경우 3가지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10억 입혔습니다. 그러면 1억만 배상하면 된다.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10억 배상해야 되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9억은 개인재산으로 배상해야 되고요. 보험회사가 1억 배상한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하니까 다 토해내야 되죠. 결국 개업공개사가 다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가입 한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X. 답 4번입니다. 5번 중개보수 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X죠.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라는 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틀린 것 했는데 1번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정보망 및 일간신문 X입니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요? 물론 7일이 냅니다.
근데 7일 이내 없어도 X 아닙니다. 5일 이내 10일 이내 하면 X죠. 그냥 7일 이내 없다고 무조건 X 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공부 많이 한 분은 또 그냥 상상 임신도 있다더만 상상해서 문제를 풀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좀 단순해져야 돼요. 때로는.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 안 하죠. 그 비공개 요청하면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원칙을 답해야 된다고요. 또 너무 깊이 공부해서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X 하면 안 된다고요. 자, 2번이 답입니다. 2번.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지급한다. 위약금 50% 지급한다. 다 X죠? 위약금 중개보수 한 푼도 안 줍니다. 다만 비용, 소요된 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최대 중개보수 50%까지만 비용 인정되죠?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비용을 70만 원 지출해도 7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기 때문에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인데 시험에 구두로 해도 된다. 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X. 그리고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한 게 8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오, 팩스도 문서에 준한다. 문서라는 것은 팩스,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2주 안 넘었잖아요. 11일, 이게 사례 중심이잖아요. 2주는 안 넘었죠? 그래서 2주일,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X,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하면 X죠.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그 다음에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할 때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출문제고요. 아까 다 기출문제고 하나는 새로운 문제니까 기출문제 아니고 12번은 이제 제가 낸 겁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아닌데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포상금 지급 대상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거기에 시공시라고 돼 있는 걸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무부양, 광시, 공시. 지금은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왜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냐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에 3천만 원은 우리 암기 프린터 21번에 무부관직상투 시공시죠. 암기해야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자, 기억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에 3천만 원 맞네요. 리언도 맞고요. 디귿은 3년에 3천만 원은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1년에 1천만 원이고요. 미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1년에 1천만 원. 비업 3년에 3천만 원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역, 리언, 비업 세 개입니다. 암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두 개를 암기해야 되잖아요. 한 문제 풀려면. 그래서 조금 어렵죠. 이렇게 내면.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지금 보기도 둘레 6개. 저는 6개 했는데 실제 시험에는 4개나 3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기가. 그 중에서 옳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실제 시험보다는 좀 어렵게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수가 너무 잘 나와도 교만해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요. 저도.
또 제 말은 안 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 말은 잘 듣잖아요. 떨어졌던 사람 말은, 합격한 사람 말은, 저는 합격했는데 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러면 또 그럼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 여자분들 말은 그게 그냥 맥락이 있는 언어더라고. 우리나라 언어가 어렵대요.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그 의미 이상의 맥락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언어라더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외국인한테 언니 1차 몇 점이에요? 이러면 그냥 진짜 1차가 궁금해서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돌대가리야 너는 1차도 안 나오는데 왜 2차 하고 앉았는데 차라리 1차나 듣지,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현혹되지 말라고. 거기에 악마들입니다. 마귀들이고 물귀신들입니다. 같이 죽자고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차만 한다고 1차 되고 2차 같이 한다고 1차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이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루틴대로 딱 정해진 거 수업은 일단 듣고 하루 종일 10시간씩 공부 불가능해요. 저도 뭐 이때까지 살면서 공부해봤지만 제대로 1시간을 앉아서 집중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저는 남의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1시간 앉아서 억지로 듣는데 좋은 자는 1시간 못 하겠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독한 사람들은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하는지 몰라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1시간도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 수업을 들으면 3시간이라도 그래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단 수업은 듣고, 모든 수업은, 그리고 나서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마음은 급한데 실제로는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마음만 급하지. 자, 12번에 3번이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포상금 한 건 50만 원. 1번 맞습니다. 2번은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국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틀렸고, 4번은 국토부 장관 X 30일 X,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고 30일이 아니고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지요. 3번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 2인 이상이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 것. 답 1번이네요.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보면은 16번에 절대적 취소,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산, 사망, 부정한 망부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때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행정 처분이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문제 정도 출제된다. 자, 1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격정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데,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죠.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만 청문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2번 청문 X.
3번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지도이사가 합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요거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격 정지는 보고하지 않고 뭘 보고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는 전부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번부터 보겠습니다.